자, 아, 네. 오늘 역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의 기존의 그 채식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완벽하게 깨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쵸, 진짜로. 예. 이게 잠깐 오셔가지고 뚝딱뚝딱 하셔가지고 이 음식들을 주셨는데, 네. 저쪽에 스테이크가 있어요. 여기 분명 스테이크. 채식인데? 이거 진짜, 이거 저 정말,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플레이팅도 진짜 예쁘죠. 여러분, 이거 진짜 스테이크예요. 진짜 스테이크. 조금 이따 이제 선생님 네. 오시면 뭐랄까 원료를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채소로 만든 고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 지금 모든 요리가 다 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왜 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 코스 요리 나오는 그런 네. 그 레스토랑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음식들이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일단 뭐 샐러드도 그렇고요. 네. 일단 이렇게 차려놓고 보니까 네. 일단 채식이라고 해도 뭔가 되게 맛있겠다라는 되게 생각. 맛있겠다라는 생각에 침이 막 고이는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저 저기 융자님이 우리- 문하나님 행복해 보이세요. 예. 저 진짜 행복한 게요. 감독님 우리 이거 크로즈업 좀 잡아요. 예, 이거 여러분께 선생님 모실 저희가 동안. 손대기 전에 깨끗한 상태의 네. 음식을 진짜 제대로 한번 쫙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예. 어린이날이 아니라 문하나님 날이라고. 맞아요. 예, 네.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어른이 날이죠. 네, 아. 원래 옛날부터 시집장가 하면 다 어린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예. 초대에 응해주신 이도경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직접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채식요리 연구가 이도경이라고 하고요. 네. 한 25년 전부터 이제 채식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선생님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쉬시는 날인데 댁도 지방이신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네. 네.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54세입니다. 54세시면 그러면은 송 작가님 저보다 연배신데. 형이라고요? 형, 되게 팽팽하다. 그러세요? 웬일이세요? 거짓말. 아니, 형 아니죠? 아니, 이렇게만 봐서는, 저보다 한 대여섯 살은 더 어려 보이시는데, 저보다 형님이셨구만요. 68년생 무신생. 그러시군요. 아니, 저는 사실 87학번이죠. 너무- 대학교 때. 아니, 저도 이게- 87학번이에요. 그러면 예, 같은 네, 학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맘먹진 않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왜 이 연세를 좀 여쭤본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는 채식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식하면은 훨씬 젊어 보일 것이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채식에 대해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제로,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예. 직접 채식을 실천하고 계신 건가요? 예, 한 25년 됐습니다. 네, 철저하게 비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처음부터 비건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베지테리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저 비건으로 된 지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그러면은 예. 채식주의자가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가? 특별한 계기는 저는 원래 이제 어릴 때 좀 4차원적인 발상을 많이 했죠. 송 작가님하고 비슷하시네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보면서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시군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종교 철학에 좀 어릴 때부터 심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경전들을 보게 됐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경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살생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종을 초월한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걸 확장해서 동물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이롭지 않겠냐. 그래서 28살 때 이제 채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깨달음이 있으셔서 이제 그걸 하신 건데. 예. 예. 아니 근데 처음에 되게 안 힘드셨어요? 난 일단 맞습니다. 그 달콤한 그 육고기의 육즙을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아니 뭐 애초에 고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먹다가 안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채식을 할 때만 해도 네. 우리나라에 채식 인구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없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냥 농촌에서 좀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뭐 명절에 한 2번 정도 뭐 고기 먹었겠죠. 뭐 흔히 말하는 제사 때 끼는 산적이라고 기억나시죠? 뭐 소고기국.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예. 그래서 뭐 고기, 저도 잘 못해요. 둘 다 맛있어서. 예, 그래서 네. 뭐 크게 힘든 적은 없었고 사회생활 할 때가 이제 조금 힘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지금 채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집에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일이 완전한 채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뭐 첨가물까지도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예, 예.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채식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뭐 어때요? 송 작가님처럼 옆에서 계속 아니 왜 이 정도를 안 먹어? 아이고 왜 이렇게 혼자서 튀어? 이런 사람들.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 좋은 거 나만 먹어야지. 먹지 마. 안 먹는다고 했어. 젓가락 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럴 일은 없는데. 자, 채식을 해 보시고 그 예. 가장 뭐랄까 이런 걸 얻었다. 이게 정신적인 수양 뺍시다. 오늘. 예, 예, 그렇죠. 육체적으로 네네네. 이게 채식을 했더니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몸의 신체의 변화, 건강상의 변화 뭐 이런 거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처음에 뭐 인사 드렸을 때처럼 일단 어디 가면 항상 제 나이보다 거의 한 10년 정도는 네. 훨씬 좀 어려 어리게 보이세요. 네. 보죠. 제가 이제 몽골에 한 2년 정도 채식 요리를 전수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40대 중반이었는데 네네. 그럴 때도 40대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30대지 않냐. 근데 몽골은 거의 육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하고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야채 자체가 저게 이제 맑은 물하고 빛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노화가 더디 되고 좀 건강에 이롭지 않느냐. 예, 그건 제가 확실하게 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애들입니다. 제가 딸이 셋인데 네. 채식으로만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육아를 예. 그럼 아예 태어났을 예, 예. 때부터 그렇죠. 어머 딸들이 너무 힘들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나 네. 또는 네. 아이들이 영양소가 결핍돼서 어떤 그렇지 질병에 않습니다. 노출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들을 전혀. 일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저희 큰딸 같은 경우가 지금 중3인데요. 네. 저희 반에서 일단 뭐 중상 정도의 덩치와 키를 갖고 있고 어제 이제 제가 충주에서 올라왔는데 어제 네. 딸내미가 저한테 밤에 이제 기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 나 기분 좋다. 왜 이러니까 반 친구들이 예,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귀여워. 예, 예,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덩치나 키나 그다음 뭐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 걸 제가 뭐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설에 말이죠. 예, 채식을 하면 사람이 온순해지고 육식을 하면 좀 난폭해진다. 아, 예, 라는 얘기가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육식을 하는데도 매우 온순하기 때문에 네네. 네, 전문가 입장에서 예, 예.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의 이런 것도 채식이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는데요. 네. 제가 약간 뭐 조크를 섞어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 우리 왜 사극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마님들이 마당새를 아주 좋아하죠. 이 장작을 패는 그 덩치를 보고. 근데 그 시대의 먹거리를 생각해 보면 대감 마님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산의 진미를 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당뇨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머슴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비빔밥이죠. 그냥 보리밥에 잡곡에다가 푸성구이만 먹는데.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우람한 덩치로 낮에는 밭을 메고 논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마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발상을 바꿔보면요 흔히
육식을 하게 되면요 정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정력이 아니고 정욕이 좋아집니다. 아, 욕구만. 그렇죠. 욕망은 좋아지는데 실제로 정력은 그 사막을 다니는 낙타와 그 수십 킬로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말들이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코끼리나 소를 봤을 때 걔들은 다 초식 동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시합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식단을 채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성격과 체력적인 면에서 육식과 채식의 그런 차이가 명확하죠. 근데요, 네, 이제 그 서양식의 어떤 식문화를 따르면 칼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육식은 채식에 비해서 이제 칼로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식을 하던 사람이 채식으로 바꾸면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어떤가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는데 네. 덩치나 키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많이 먹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코끼리는 100kg씩 먹잖아. 예, 예. 하루에.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사자 같은 경우에 먹이를 딱 발견했는데 네. 한 1, 2분 이내로 그걸 못 잡으면 지쳐버립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지구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생각해야 될 게 칼로리하고 생명력인데요. 네.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칼로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차린 음식들은 칼로리보다는 생명력이죠. 생명력. 예, 예. 자연에서 우리에게 주는 빛, 뭐 토양의 에너지, 물,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해줬던 그 사랑이 들어간 음식, 그것이 칼로리보다 더 중요한 생명력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송 작가님, 네.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힘드실 때 고기 먹으러 가야지 그래요? 이러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런 된장찌개, 어머님이 잡아주시던 비틀던 닭이라든지 예, 예. 네, 아. 배갈르던 돼지 같은 게 생각나긴 하는데요. 예. 제가 도저히 고문스러워서 일단 이 음식에 대한 네. 이게 소개를 좀 하고 아, 네. 좀 먹어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일단 이제 그 저쪽에 지금 저 스테이크처럼 생긴 저 음식은 네. 스테이크겠죠? 저거는 이제 우리 송 작가님처럼 이제 육식을 좀 좋아하고 네. 채식은 하고 싶지만 네. 중간에 이렇게 이제 채식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콩과 네. 이제 여러 가지 야채, 버섯을 결합해서 만든 채식 스테이크죠. 저거 지금 색깔이 까만 거는 소스 때문인가요? 예, 예, 제가 이 소스입니다. 단면을 예, 예. 보여드릴게요. 오, 혹시 안에 진짜 햄버거 패티 같은데? 패티 예, 예. 같잖아요. 예, 예. 보세요. 저걸로 이제 뭐 햄버거도 하고 다 합니다. 아니 바로 입으로 가시는 거. 아니 보시라고요. 네. 맛을 보라는 줄 알고. 예, 예. 아 근데 이게 기성품을 파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만드신 두 건가요? 가지입니다. 파는 것도 있고 이제 만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기성품 파는 거를 제가 조리만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맛 보여드리려고. 어떠세요? 엄청 맛있죠? 아 진짜 고기랑 똑같아요. 제 입맛에는. 예, 옛날에 제가 채식을 할 때만 해도 이 제품이 없었거든요. 없었지. 그래서 두부하고 그다음에 뭐 버섯 야채를 섞어서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스테이크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네. 소스는 뭐예요? 소스는 이제 뭐 복분자, 효소, 아. 발사믹하고 그다음에 뭐 맛있- 스테이크 소스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맛있죠? 진짜 고기인데. 네. 이거 놀라운 세계를 보고 있는데. 네, 네. 자, 좀 이따 본격적으로 먹기로 하고. 두 번째 거는 뭘까요?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요리는 이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 강정입니다. 예, 표고를 살짝 튀겨가지고 이제 고추장 소스에 매콤하게 버무린 거죠. 드릴까요? 제가 아니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 네네네. 이게 얘가 표고라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표고의 단면이 맞긴 한데 이거를 튀긴 거예요? 살짝 튀긴 겁니다. 그럼 튀기는 기름도 뭐 포도씨유나 해바라기, 그렇지. 예, 예, 다식물성. 네네. 와, 신기한 게 젓가락 하나만 싸요. 이것저것 쓰지 말고. 표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고인 줄 알겠지? 아. 그냥 하면 제가 원래 먹던 깡풍기랑 예, 맞습니다. 식감이 똑같은데요? 이것도 소스 때문이 아니라 원 자체에서 이런 맛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이제 샐러드니까 예, 예. 예. 샐러드는 뭐 이제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여기 드레싱은 어떤 특징이 있는 드레싱인가요? 딱 이게? 보면은 요 드레싱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마치 마요네즈 같잖아요. 예, 예, 예. 느낌은 마요네즈 같은데 네. 뭐 계란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식물성 마요네즈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요거 설명을 선생님 좀 예.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아 소스를요? 예, 두유에다가 두유. 예, 포도씨유, 그다음에 원당, 그다음에 식초, 소금 요 네 가지를 직접 이렇게 넣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마요네즈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수제 마요네즈죠. 예, 예, 예. 맛 어떠세요? 실제로? 이게 고소한 맛은 좀 덜하긴 한데요. 이게 달콤하진 않지만 그 마요네즈라고 해도 충분히 그죠, 묽은 믿을만한. 마요네즈라고 믿어줄 만한 그런 식감인 거고 일단은 그 마요네즈 뒷맛 있잖아요. 고소한 그 뒷맛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기는 한데 깔끔한 면에서는 또 전혀 그 또 새로운 식감을 볼 수 있는 그런 희한한 맛이네요.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나 살살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고소한 맛도 늘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 충분히. 이제 요 네 번째 이 샐러드는 어떤 종류인가요? 요거는 이제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 흔히 우리 옛날에 왜 그 우리 7080이잖아요. 네네.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면 그 사라다라고 이런 아, 거 멕시칸 사라다. 예, 예. 아. 이제 그런 제가 만든 마요네즈에다가 야채 이런 걸 넣고 네. 이제 사라다를 만든 거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런 거는 진짜 비건 빵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그것도 되게 맛있는데. 그렇죠. 네. 식빵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발라서. 이것도 햄만 빠졌지. 예, 맞습니다. 완벽한 사라다 맛인데요. 예, 예. 아까 제가 만든 마요네즈로 만든. 음. 예, 예. 그럼 이제 저쪽에 있는 거는 뭔가요? 호박. 다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네. 먹는 마지막 디저트. 디저트. 예, 예. 그냥 단호박 그대로 오븐에 아, 구웠습니다. 오븐에 구운 예, 단호박이요. 예. 네. 왜 오븐에 구운 거 그냥 단호박이라서 왜 손이 안 가? 아니 그게 아니고 손이 왜 본연의 멀어서. 맛을 좀 즐겨 보세요. 네. 원래 소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온다고 하나 빼먹고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 예. 근데 사실 단호박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채식을 좀 하다 보면은 재료 본연의 맛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항상 양념에 덮여 있어서 사실 잘 몰랐던. 예. 근데 꽤 맛있어요. 예. 그 재미에 빠지면은. 그럼 이제 음식은 맛을 봤으니까 예. 가급적으로 저는 잡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먹는데 노력을 할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예, 예. 이 채식을 통한 어떤 건강학이라 그럴까요? 예, 예. 채식에 대한 어떤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 채식이 필요하다라고 권유하시는 예, 예. 확실한 이유, 예, 예. 채식이 좋은 장점에 대해서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혼자 말 시켜놓고 저는 먹겠습니다. 네, 눈치가 빨라요. 네. 채식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 다양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이제 건강 때문에 많이 하죠. 그다음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제 환경, 뭐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동물의 생명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채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예, 예. 옛날에 제가 여기 현대 앞에서 솔량기라는 채식 식당을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아. 예,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데칠 때 일반하고 다르게 데치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데치고 식습니다. 아줌마들이 일이 그렇죠. 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반대로 따듬고 식습니다. 아. 왜 그렇겠어요? 그 안에 살아있는 달팽이들이 항상 4마리에서 5마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새싹 같은 그 빈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지내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벌레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옆 사람을 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가 많고 유엔이 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동물을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폭력인 거죠. 불살생.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이유에서 이제 이롭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예. 성정, 심정 이거하고 심성 이런 부분하고 예. 사실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딸내미를 키우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열매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씨앗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우리의 품성이나 행동은 사실은 임신될 때 이미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우리의 정자, 난자가 식물의 씨앗 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10달 동안 그 애들은요, 양수라는 그 수영장에서 10달 동안 걔가 수영을 하면서 엄마가 10달 동안 그 먹는 음식에 의해서 고스란히 세포 벽돌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3.4kg 정도 되는 그 집을 짓고 10달 만에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10달 동안 먹는 음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양수가 1급수가 되느냐, 꾸중물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3.4kg의 집이 우리가 말하는 그 힐링 하우스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노폐물로 지어진 집이 되느냐, 순전히 그 애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선택에 의해서 그 애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슴 아팠던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아토피인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끓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태교부터 음식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식의 이롬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손 작가님 정말 맛있어서 드시는 거죠? 예. 예, 식사 본격적으로 하시고요. 예. 근데 혹시 사모님도 채식을 같이 하시나요? 예. 저희 집사람은 16살부터 채식을 했고요. 장모님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거 맞춰가지고 만나신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제가 네. 일하던 제가 조리실장으로 있을 때 제 네. 밑에 일하던 사람이었고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이를 사실 뱃속에 넣고 있을 때 산모가 먹는 예.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음식 엄청 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먹는 게 결국은 나중에 아이에게 모유로 또 전달이 되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완벽하게 채식을 해도 아이한테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그 엄마의 모유를 먹는 아이도 처음부터 아예 채식으로 만들어져서 채식으로 키워진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중간에 혹시라도 아이가 뭐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에서 급식도 하거든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무리 집에서 이 아이를 맞습니다. 채식 속에서 깨끗하게 키워야지 해도 밖에 나가면 다른 것들을 접할 환경이 너무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조절을 하셨을까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처대를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채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었지만 네. 일일이 그 반찬이나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의무적으로 이제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아요. 우유 대신 그 두유를 사서 보냈고요. 네. 그리고 식단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 있으면 똑같이 해서 보내는 거죠. 말 들어서 짜장면이 온다. 그러면 짜장면을 제가 직접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채식을 했죠. 정말 정성껏 키우신 거잖아요. 예. 근데 혹시라도 아이가 근데 나도 친구들이 먹는 거 같이 먹어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진 않던가요? 지금 합니다.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100% 걔는 지금 비건은 아니고요. 네.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죠. 제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돌아와서 저희가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예. 자, 이게 이제 완벽한 채식하고, 예. 채식하고 육식을 반반씩 섞어서, 뭐, 일주일에 3일은 채식하고, 뭐, 일주일에 3일은 육식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혼용하거나 바꿔나가는 과정에 몸이 좋아진다. 내지는 예. 말씀하신 말씀하신 개선 효과를 보려고 하면 네. 보통 얼마 정도나 꾸준하게 채식을 유지해야 될까요?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빨리요? 예. 왜냐하면 자, 어제 우리가 과식을 하고 술을 먹고 새벽 4시에 잠을 잤는데 7시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떻죠? 술이 덜 깼을 것 같은데. 예. 네. 결국에 뭐냐면 어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 어떤 생활을 했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영향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세포가 바뀌려면 한 일주일은 있어야 어느 정도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효과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도 만성적으로 아토피라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있거든요. 건선 네. 같은 게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이제 이걸 고쳐보려고 한 20일 정도 단식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독소가 빠지면 네.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그 아토피 같은 게. 그랬는데도 안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빠진 게 체질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체질에 우리 송 작가님은 약간 열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우리가 찌개를 끓일 때 계속 그 찌개를 끓여버리면 물이 어떻게 되죠? 쫄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선천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열은 성질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열이 위로 잘 나게 돼가 있고, 그러면 주로 요 가슴과 목, 얼굴 쪽에 있는 수분이 많이 마르게 되죠. 예, 그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그 열을 더 부채질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고칼로리죠. 그런 걸 먹게 되면은 더 열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열은 밖으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열은 확산하잖아요. 그래서 피부와 주로 요 상체 쪽으로 그런 아토피나 건선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저 50년 넘도록 이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네네. 지금 채식으로 혹시 제가 채식을 그 채택한다 그래가지고 그 50년 동안 지켜져온 어떤 그 체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개선이 되죠. 아,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올바로 제대로 된 채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채식은 우리가 그냥 정말 1차원적으로 그냥 풀 먹으면 되지 고기 안 먹고 2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먹을 때 유기농으로 사실은 다 골라 먹어야 되고요. 굉장히 물도 굉장히 깨끗한 물, 그리고 뭐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찬물, 약간 따뜻한 물 이것도 약간 구분해서 드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 꼼꼼하게 챙겨서 드시면 사실은 저는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쭤봐야 돼요. 네네. 술은 네네. 채식인가요? 술은 채식은 아닌데요. 네. 이제 채식과 그 비건의 핵심이 아까 얘기한 비폭력, 불살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술하고 마약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내 세포는 나의 생명이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죠. 네. 그 백성에 의해서 내 정신적 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과다하게 먹는다든지 뭐 폭력적인 영상을 많이 본다든지 도박을 해서 내 정신이 피폐해진다든지 결국은 내 생명에 대한 폭력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지. 뭐 적당하게 뭐 작가님 드시는 거는 괜찮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안주에다가 술을 먹게 되면 예, 예. 채식의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밥은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끊을 수도 있어요. 술을 못 끊으시겠다. 근데 술을 못 끊겠어요, 솔직히. 아니면 서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거는 되는 것 같아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때 맛도 맛입니다만 네. 이 포만감 음. 이게 이제 배가 불러오는 불러올 때, 이 포만감이 주는 어떤 그 만족감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음식을 차려도 항상 푸짐하게 차려가지고 맞아요. 남기더라도 먹고 남기더라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이게 만족이 차는데 네, 네. 채식으로 갖고는 그런 만족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포만감이 아니요. 아닌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네. 그거는 그 음식을 먹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음식 궁합이죠. 사람 간에도 이게 궁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맞는 음식도 있고, 음식끼리도 궁합이 있고, 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건선이나 이런 거에 맞는 또 궁합도 있는 거죠. 그 궁합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채식을 하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신토불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있는 채소가 다르잖아요. 네, 네. 미국 동네에 있는 채소랑 그렇지, 우리나라랑 한국에 다르죠. 있는 채소랑 이게 다르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그런 채소들을 바꿔 먹거나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있는 그 채소들을 먹더라도 예, 예. 또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풍토병하고 연결돼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인도에 갔을 때는 카레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레 자체가 전부 다 향기가 나죠. 네. 다 방부제, 뭐 항암제 이런 성분인데요. 향이 나게 되면은 땀을 통해서 피부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고온다습한 지역에는 음식이 산패가 되고 온갖 해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땀으로 나오는 그 방향과 방충에 의해서 벌레들이 안 오게 되고
이런 대장이나 피부의 균들을 다 죽이는 효과가 있죠. 또 예를 들면은 뭐 동남아 음식에 가면은 전부 다 모든 음식에 숙주를 얹어줍니다. 왜냐면 숙주 자체가 녹두를 싹을 틔운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해열제거든요. 그다음에 한의원에 가면은 꼭 못 먹게 하는 게 녹두죠. 녹두. 예, 그래서 그것 또한 그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해열을 해주면서 그런 독을 풀어주는 게 이제 그 숙주나물인 거죠. 그래서 신토부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은 또 그 지역에 맞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이 정말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 사실은 저기서는 단편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책을 쓰셨어요. 예. 예, 사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의 오해를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주시는 책을 쓰셨거든요. 예, 예,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예.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맛보도 돼요? 맛보도 된다. 맛보도 돼요? 예, 맛보도 됩니다. 맛보.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네.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맞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테이프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에 낸 책이 이제 채식의 즐거움이라고 그 소금나무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가장 최근에 낸 책이고요. 예전에 이제 그게 영혼의 음식이라는 책을 개정판으로 해서 낸 거고요. 그 전에 낸 책이 이제 나는 채식 요리사다. 그 책도 있고 뭐 다이어트 건강 도시락. 예,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거나 혹시 이제 절판된 책은 도서관에 가면 있는데 네. 음식 철학에 대한 것은 이제 채식의 즐거움, 영혼의 음식이 영혼의 많이 음식. 담아져 네. 있고 실제 레시피는 그 나는 채식 요리사다 저 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뭐 꼭 채식으로 100% 바꾸진 않더라도 네네.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이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만들기도 쉽고 예, 예. 이 5월 달에 꼭 권할 만한 원재료를 이용한 네. 그런 요리가 있다면 뭘 권해 주시겠어요? 레시피를 하나 주십시오. 네. 예, 일단 뭐 가장 간단하면서 다 좋아할 수 있는 걸 추천하는 게 이제 미역국인데요. 아, 미역국이요. 예, 보통 미역도 미역국에 채소군요. 이제 뭐 소고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대신에 거기에 감자를 넣고요. 그러면 국물이 뽀얗게 됩니다. 포실포실한 감자. 예, 감자 미역국이요. 예, 그다음에 맛있겠다. 거기다가 단백질, 지방을 보충하기 위해서 캐슈넛을 넣어줍니다. 캐슈넛. 오, 이거는 색다른 조합인데요. 예. 어.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저기 있던 새송이나 표고를 또 좀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미역국만 먹게 되면 6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독신들이나 어디 뭐 외출하시는 분도 그거 딱 끓여 놓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 캐슈넛과
표고 그리고 버섯. 감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걸 미역국. 하는데 그럼 이제 그 미역국도 일반 미역국 끓이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막 똑같습니다. 볶고 이런 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예,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식물성 기름으로 볶아서 그렇죠. 예, 예. 물 붓고 감자 넣고 그다음에 그렇죠. 간은 집간장, 소금, 간장 소금, 이렇게. 간장. 아, 예. 거기다 좀 뭐 걸쭉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들깨가루 들깨가루. 추가하시면 더 보약처럼 드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그 시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도 만들어 솔직히 보고 싶어요. 닭이나 솔직히 저는 이제 주로 쇠고기거든요. 예, 예. 국을 끓일 때 거의 모든 국에 고기가 안 들어가면 국이 아닌데 이런 거는 참 그 특별한 레시피가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김치는 드실 거 아니에요? 김치는 어떻게 채식으로만 드시죠? 제가 4일 전에 이제 서울에 있다가 충주로 내려가기 전날 마트에 들렸는데 무가 2개에 1,400원, 양배추가 하나에 1,000원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싼 거 아닌가요? 그럼 엄청 싸죠. 네. 그래서 또 제가 샀죠. 네.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그 무를 다 썰어 가지고 여기는 무김치, 여기는 양배추 김치를 담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김치 담을 때 어떻게 담냐면 배추 같은 거를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네. 식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오히려 무나 배추 같은 것도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하죠. 네. 그 상태에서 굵은 좋은 간수 뺀 소금을 뿌립니다.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에다가 제가 찹쌀풀이나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념을 넣고 해버립니다. 왜? 거기 이미 야채에서 나온 물들이 좋은 물들인데 이미 식었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야채를 먼저 씻고 그렇죠. 간수를 뿌려서 나온 거를 그냥 양념 베이스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거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젓갈 이런 거가 안 들어가면 감칠맛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걸 넣어주냐면 저는 이제 국간장을 넣어주고요. 국간장. 예.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훨씬 익었을 때 맛이 깔끔합니다. 시원해요. 예. 시원하고 시원해요. 깔끔하고 그리고 김치는 사실은 발효에서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숙성이 됐을 때 제가 4일 전에 담아 놓고 갔잖아요. 네. 4일 뒤에 요번에 서울에 와 보니까 이미 발효가 다 돼 있습니다. 너무 젓갈이 맛있게. 없는데도 발효가 돼요. 돼요. 네. 음. 그럼 사찰김치를 어떻게 담그겠어요? 사찰에서. 아니, 사찰에서도 김장하거든요. 살짝 까나리 좀 뿌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거는 그 온도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젓갈이나 김치와 그 들어가 있는 찹쌀풀에 의해서 그게 발효가 되는 거지 젓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애초에 젓갈의 대체품을 찾을 이유가 없네요. 전혀 그럼요. 없습니다. 아. 그거는 한번 맛을 드셔보면 압니다. 예. 진짜 깔끔하고 시원해요. 예. 되게 신기해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냉면 같은 거 음. 하나 더 음식을 말씀드리면 김치를 저는 일부러 국물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그럼 보통은 물 안 생기게 하잖아요. 좀 반대로 하죠. 물을 많이 생기게 하고 그 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병에 담아둡니다. 그럼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거기에 국간장,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적당한 설탕, 그 다음에 거기에 파인애플하고 키위, 양파, 무를 싹 갑니다. 갈아가 그 김치 국물에 섞어둡니다. 그럼 이틀 정도 되면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매콤한 냉면 국물이 됩니다. 거기에 국수나 뭐 냉면 사리 같은 거를 삶아서 여름 내내 먹습니다. 그러면 물김치 같은 느낌의 어떤 비빔국수 비슷한 냉면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들으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누군가 그렇게 해서 내 입에 넣어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내가 다 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네. 뭐 선생님 직접 해서 그 레시피대로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사업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네네. 아이디어는 많은데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고요. 뭐 잠깐만, 그런 또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사업 사업은 제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신 다음에 제가 예. 조금 해볼게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이런 게 채식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네. 직접 만들어 먹는 거 말고요. 예. 일상적으로 어디 가면 이런 태식을 접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건 뭐라 그럴까요? 기관이라 그래야 되나? 예. 꼭 사찰에 가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채식을 접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서울 경기만 해도 네. 채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한 4, 50군데가 있고요. 아, 그렇게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검색 안 해보셨죠 한 번도? 네. 네, 검색하면 엄청 겁나 많습니다. 많이 나와요. 예, 채식 전문 빵집도- 식당이 있는 거예요? 예, 빵집도 많이 있고요. 네, 비건. 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테이크를 보여드렸듯이 옛날에는 제가 저 두부를 갖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그 회사들이 좋은 데서 풀무원이나 뭐 농심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시대가 발전될수록 이런 제품들도 더 많이 출하되겠죠. 그 스티븐 잡스도 채식을 했죠. 또 빌 게이츠는 지금 이 콩단백 사업에 엄청난 그 그렇죠. 자산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네. 미래의 사업으로도 아마 채식은 아마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업은 제가 그분은 굉장히 그 냉철하게 스토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분이 한국에 콩고기 갖고 들어오면 저 대가 대리점을 예. 해볼 생각이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하시고 계신 활동은 예. 그럼 주로 이제 강연이라든지 뭐 저술 활동 이런 쪽으로 지금 강의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책은 뭐 앞으로도 꾸준히 쓸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강의는 주로 뭐 관공서라든지 기업체 또 뭐 유기농 단체, 뭐 시민 단체 채식 관련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몸이 안 좋은데 음식으로 좀 개선을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음식 상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시면 좀 더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 직접 식당을 하신다거나 일종의 이제 뭐 요양 식단원처럼 단식원처럼 예, 예. 예를 들어 한 4박 5일 코스로 입문하면 이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아까 3일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아이템들은 늘 갖고 있고요. 네네. 뭐 너무나 할 게 많습니다. 웨딩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채식을? 저는 예. 출장 뷔페. 했습니다. 아, 출장 뷔페도 제가 3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채식 뷔페의 한 50%는 제가 다 컨설팅해서 가리킨 것입니다. 처음에 나가면 한 이런 음식을 한 50가지 정도 가리키고 옵니다. 와. 채식이 다양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관을 확 깨주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리원, 그다음에 맞아. 어린이집, 그다음에 군대 급식, 그다음에 요양원, 그다음에 의사분들하고 결합된 어떤 뭐 그런 식당과 병원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채식과 연결될 수 있으면서 유익한 게 너무 많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방송 중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식에 의해서 많이 개선이 됩니다. 옛날에 아하. 우리가 왜 콩밥 먹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 머리 혈자 속에 콩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미 콩이 그 레지틴이 뇌세포를 좋게 한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또 선조의 지혜가 예, 예. 어른 우리 데서 조상들은 나타나네요. 굉장히 예. 지혜로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곡채식을 많이 먹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정력은 좋아지는데 정욕은 약해집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같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범죄율 쪽으로도 이 음식이 결합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좀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나 하면 좋은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뭐 시도할 만한 그런 뭐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그 네. 방랑식객이라고 네. 진짜 그 길에서 정말 잡초 같은 걸 그냥 막 뜯어가지고 예. 요리하시는 그 요리 연구가분 예, 압니다. 예. 네, 그분 하시는 걸 봤을 때 풀이라고 하는 게 다 먹을 수 있는 건가? 건강한 채소, 먹을 수 있는 채소, 또 싸게 구할 수 있는 채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 그 채식을 차려달라 그러면 육식보다 사실 차린데 돈이 더 든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야채값이 오히려 더 비싸가지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건강한 식재료들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시장을 볼 때 일부러 마트를 늦게 갑니다. 아, 한 9시 정도. 그럼 항상 그 할인 코너가 있거든요. 예. 예. 거기 가면 사실 먹을 수 있는데 싸게 파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요.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영양소가 주는 거 아닐까요? 약간 시들잖아요. 줄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음식들이 이제 아깝죠. 저는 아깝고 그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됐을 때 갈아엎어 버리는 음식들 그런 것들도 저는 정부에서 통조림이나
뭐 장아찌나 피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음식들 잘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식량으로 줘도 되는데 단순히 그게 가격이 높다고 해서 이 갈아엎어 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없는 행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깝고 아까 그 이제 방랑식객 그분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면 네. 늘 2등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너 1등 시켜주겠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1등 하는 애 집에 맨날 선물을 보냅니다. 뭐냐면 식권을 외식하는 것들을 그리고 이제 음식 배달을 이렇게 한 번씩 시켜주고 그리고 얘한테는 이제 채식 위주로 시키고 그다음에 어디 운동을 하고 들어오면은 걔한테는 음식을 새콤 달콤하게 먹입니다. 우리가 새콤한 걸 먹으면 입에 뭐가 돌죠? 침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고 왔다는 거는 땀을 다 흘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전해질과 비타민이 다 나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애에게 매운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땀이 나게 됩니다. 더 빠져나가네요. 그러면 나는 이제 매운 떡볶이밖에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런 음식을 해주고 야, 너 공부해 하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30분 뒤에 들어가면 걔는 자고 있는 거죠. 남편도 똑같습니다. 남편도 너무 피곤하거나 미세한 뭐 슬개도 같은 거를 작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매콤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에너지를 낭비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아, 나네. 내가 매일같이 방송을 준비하고 뭘 하면서 네. 결국 나중에 이제 입맛이 없어지게 되면 꼭 술이나 그런 자극적인 네. 같은 음식을 여기 최대한 맵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적인 맛들을 찾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였다는 얘기네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간다거나 말씀을 많이 하면은 이 입을 통해서 수증기가 다 고갈됩니다. 그 수증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폐인데 폐의 진액이 없어지면 더 쫄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씀하실 때는 중간에다가 오미자차를 딱 두고 먹으면 입에서 진액이 있으니까 기력도 안 다치고 이제 아까 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다음에 바보들은 밥그릇이 어때요? 대체로 크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애에게 자꾸 음식을 주게 되면 많이 먹는 만큼 뇌에 있는 피가 위장으로 몰리게 되죠. 그 3개월만 하게 되면요, 2등하는 애가 1등하고 1등하는 애가 2등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네. 상당히 무서운 설계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 라인계야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IQ나 감성, 건강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런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먹방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먹어서 배부르면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음식에는요 정말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고 우리 삶, 우리 사회, 우리 인생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뭐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서 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꼭 이 책을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뭐 당장 채식하겠다 이게 아니어도 한 번쯤 꼭 접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사실 생각 안 하고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 머리가 열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아무튼 오늘 뭐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예. 앞으로 이제 더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예. 일단 그 가정의 달에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하고 건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일부 식단은 뭐 100% 채식으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채식 식단을 한 번씩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 보시는 5월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동영 선생님 모셔서 좋은 말씀들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사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다 닭갈기 하시고 직접 채소 기르시고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시는 절에 가면은 또 스님들이 다 공양주를 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게 음식 재료를 만드는 일부터 다 수행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게 노동이 아니라 이 음식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복을 짓는 행위거든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상당히 정말 내가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 되는 행위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요리하실 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 이걸 먹고 정말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생각도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시면 정말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오늘 일단 선생님 말씀에 이제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건 이 풀로만 만든 게 이 채식도 네. 맛이 있네요. 맛있다니까. 여기에 진짜 소주 한 잔 딱 곁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끝나시고 네, 이제, 아무튼 채식도 충분히 이 맛과 영양 그리고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한 분야였다는 면에서 고기 먹는 만큼 채소도 더 네.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여튼 자, 더 좋은 말씀은 다음번 기회를 통해서 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책이요. 책에 네. 있어요. 책에 그 영혼의 음식 그리고 비건 채식의 즐거움 그리고 이도경이라고 치면은 딱 그렇죠. 그 선생님 쓰신 책이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정말 땡기는 거 한 권 딱 잡으셔가지고 읽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당장 안 해도 된다니까요. 제발 이거 싸우자 이런 자세는 좀 진정하세요. 네. 저희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식생활도 있고요. 이렇게 식생활이 바뀌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라고 하나의 다른 세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거 싫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네, 예. 진짜로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네. 제가 솔직히 좀 맛에 놀랬습니다. 어. 네, 풀떼기는 싫어. 풀떼기는 맛 없는 거. 소는 어차피 풀 먹으니까 소 먹으면 풀 먹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기적의 논리야. 네, 아무튼. 예. 반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고요. 네. 오늘 이제 후원 소개를 네. 가버렸네, 이 국장이. PD가 이 국장이 무단으로 지금 조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그 슈퍼챗 소개를 못 드린 점 네. 사과드리고요. 내일 저희가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계좌 후원하신 분들만 소개드리고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영님 만원, 김혜성님 5,000원, 샘샘님 5,000원, 광영랑님 만원, 홍진아님 2만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팟빵 에피소드 후원해주신 무아님, 다이해님, 이방인의 추억님, 갈태기님, 용혜원님, 흥라우더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아프리카 후원해주신 졸린 때 봐준다. 네, 성지다 행복하사연님 감사드립니다. 자, 특별한 코너로 이제 초대석을 마련해봤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여러분들 댓글이나 또 다른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들 또 필요하신 뭐 다른 어떤 그 정보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만들거나 또 네. 다른 코너를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말씀해 주신 이동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뵙을 고생하셨습니다. 때는- 예, 예. 네. 예.